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변동성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남들이 겁먹을 때는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탐욕을 좀 부려야 되는 그런 시기다. 항상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당시를 딱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괴롭고 이 종목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내 종목도 시장을 빌미로 조정이 나오면은 자신있게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 변동성 자체에 여러분들이 장단을 맞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오늘 시장이 뭐 당장에 팍팍 올라온다 이런 시장도 아니에요. 이런 시장도 아니지만 하락 강도는 조금 약해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릴 거고,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크게 뭐 변동성이 나오기는 하기는 하지만, 딱 결과만 지금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합적인 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은, 전일 어제 미국장은 좀 약세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감소를 하면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증시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 자체에 대해서 변동성 자체를 만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경로라든지 미국 경제 회복 강도,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은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깊게도 내려왔고, 이렇게까지 내릴 일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에 빠졌을 때 처음부터 전략적인 부분을 딱 수정을 해서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시장이 빠졌을 때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의 변동성은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VIP방 같은 경우에도 HRS를 추천을 드렸던 부분, 이거를 왜 추천을 드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HR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연간 했을 때, 그 다음에 분기 했을 때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HRS를 추천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되고 실적이 베이스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금리 인상, 긴축 가속화 우려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제 이미 하락폭을 좀 어느 정도는 선방형을 하면서 낙폭 자체가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지수가 어디에 선 긋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2600포인트는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850에서 830 사이에서는 좀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는 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등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실적이라든지 개별 모멘텀보다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외부 매크로 이슈의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과잉 반응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딱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DI 동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편안하게 더 사시고, 우리는 평단 관리하고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정말 크게 먹고 나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점까지도 다 찍어놓은 상태고 너무나도 바닥권에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27만 5천원 이하로 처음 1차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2차적인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2차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서 평단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잦은 매매를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한다라고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한데 개파락이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정말로 손절에 자신이 있냐,
이거를 따져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실적이 기반이 되고 오히려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개파락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더 사면서 평단 관리를 하고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실적이 잘 나오고 크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LNF 같은 경우에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더 사시면 된다, 평단 관리해서 끌고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천천히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지금 시장에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좀 과잉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가 서로 으르렁 거리고는 있지만 솔직히 미국이나 러시아 표정 관리는 안 될 거예요. 왜일까요? 모르죠. 알아야죠. 모르면은 알아야죠. 여러분들 자꾸 모르니까 내가 뭐 시장이 어떻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지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저거 어떡하나요. 아니,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1차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VIP방 수익적인 부분 HRS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서 수익적인 부분이 빠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실적이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 잘 사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 VIP방은 그 전부터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공부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2,300원 이하로 매집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21%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자 21% 여기서 또 보면은 뭐 인증을 많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인증을 많이 보여드리면은 쟤 또 수익 자랑하고 있나, 좀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15%의 수익적인 인증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정말로 손실폭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시장에 대해서 뭐 전혀 이해가 없고, 저희가 여기서 추천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 오셔야죠, 오셔서 가입하셔야죠, 이딴 소리만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길게 하실 분들은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처럼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러시아나 미국 표정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이다. 자, 석유든 가스든 에너지 값이 폭등을 하면은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이 어디예요? 러시아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러시아는 웃을 거고, 그렇게 돼서 유럽이 러시아산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다음 가스 수출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도 당연히 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원유 수출로 이미 미국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스값 폭등으로 질소 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 질소값이 폭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랑 함께 전세계 밀, 옥수수 수출 원투인 러시아가 당연히 또 웃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누가 그렇게까지 큰 이득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딱히 뭐 남는 장사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만 좀 해야 됐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뭐 내일까지는 전쟁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할 거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전쟁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 것들, 뭐 식상한 내용은 절대 아니고 제가 VIP 방에다가는 일단은 뭐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낙폭과대 후에 반등으로 연결이 되기를 좀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멘탈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당연히 흔들릴 수는 있겠죠. 누가 내 멱살을 잡고 흔들면은 나도 이게 고개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누가 나한테 멱살을 잡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변동성 흔들흔들 한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에 뭐 시장이 팍팍 올라온다 이런 시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 자체는 조금 약해질 때도 됐고, 이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스탠스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1% 이내 하락, 그 다음에 1% 이내의 상승 정도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점 지지 여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서 더 밀리면은 답도 없어요. 왜?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올라가려면 땅을 짚고 딱 점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밀어낸다라고 하면은 비빌 언덕도 없고, 봉 하나 보고 바닥이니 아니니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무슨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추세가 돌아섰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봉 하나 보고 바닥이니 아니니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봉 하나 보고 너도 나도 다 판단을 하게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단 강력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다라는 거고, 달라질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반대 매매 받아먹고 반등을 나올 여지는 많다. 그리고 오늘 밀리면은 마지막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버텨주면은 좀 여기서부터 지지받고 반등은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뭐 러시아의 액션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그래서 좋은 종목 잘 사놓고 시장을 빌미로 내려왔을 때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처음부터 선택을 하자, 이 전략이 굉장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수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3월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왜? 대선도 있고 금리 인상 이것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강조를 드리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좀 정석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뭐 4종목 사고 뭐 5종목, 하루에 4종목 5종목을 추천을 해서 뭐 하나 가면은 여기서 이걸로 영업을 하고 뭐 수익 났죠 봤죠, 여러분들 가입하셔야죠.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어디 비싼 데 갔다 오시는 분들도 제 방에서는 자꾸 연장을 하신다니까요. 왜? 퀄리티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주식을 싸게 사시라는 이유라 좋은 주식을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조정이 나오는 시장은 항상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번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앞으로 시장이 조정이 안 나올 거냐? 아니잖아요.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하락적인 부분도 나올 거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상승적인 부분도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자꾸 비싸게 사서 조금만 가격이 내려가면은 팔 생각, 손절을 먼저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 말도 안 되는데 보면은 뭐 포트 뭐 아무튼 뭐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은 항상 저랑 같이 하시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막말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정확히 하락할지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뭐 830, 850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갖지 말라, 뭐 830, 850, 뭐 2600, 당연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거기서 대응 전략을 고민을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락장, 약세장에서는 더더욱 좋은 주식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뭐 크게 뭐 하락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수익은 안 나더라도 나중에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보면은 남들보다도 손해가 덜 나고, 남들이 그냥 1, 2%뭐 수익 날 때 우리는 뭐 10%, 2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막상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 굳이 겪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일단 겪어봐야지 그때서야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지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개월 하시면은 뭐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뭐 VIP방 HR
S 같은 경우에도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만들어졌다. 나도 같이 지금 좀 수익,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오늘 뭐 1%대 지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뭐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딘의 해외 진출을, 그 다음에 NFT, 메타버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 게임즈는 뭐 공격적으로 진출을 발표한 상황이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오딘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중국을 제외를 하고 해외 시장에서 NFT화 게임을 시킬 수 있냐, 이 결과를 지금을 좀 기다려 봐야지만 좀 주가가 우리가 시원하게 원하는 정도로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기대감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서는 항상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어차피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는데, 보시면은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아이고, 자, 이게 뭐 항상 뭐 크게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더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1%대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아쉬워요. 왜 뭐가 아쉽냐라고 하면은 전체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게임으로 매출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좀 하락적인 부분이 좀 심하게 나오지 않았나. 지금 같은 시기에 그냥 실적이 잘 나오면은 좀 장땡 아닌가라고 저는 좀 1차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던지 간에 위믹스 시세에 따라서 향후에 또 이렇게 변동성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게임 쪽의 매출도 그렇게까지 올해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신규 유저 유입에 대한 매출은 작년 4분기 이후에 좀 하향세를 꺾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화끈한 게 다가와야지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까지는 게임사로 평가를 받을 전망이고, 유동화 매출은 좀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위믹스 유동화가 잠정 중단된 현재는 유동화 재개 같은 경우에도 위믹스 홀더랑 충분히 소통이 전제가 되나, 암호화폐 가격이 수급을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유동화를 좀 정당화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23년 내년 이후부터 좀 본격화가 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게임 매출 대비 비중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위메이드가 원하는 그림 자체는 위메이드 자체에서 개발한 서버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게임사들이 손쉽게 NFT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그림 자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려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 가격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용,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주식을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